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 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경기 유창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대서자시 돌아온 KB리그 정말 기다린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도 대국에 대한 갈증이 굉장했을 텐데 바둑판에서 마음껏 표출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재밌었지만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새롭게 진용을 꾸린 수리안합천과 킥스의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 3경기 2시간 장고대국 1국에서는 수리안합천의 주장 박정환 선수 그리고 킥스의 삼진영, 박승화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언제 나오느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장고판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승화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국은 어떤 선수들의 만남일까요? 박진솔 선수, 박영훈 선수, 이진영전이에요. 네, 박영훈 선수가 그래도 랭킹이나 약간 우세하지만 박진솔 선수가 정말 강자들한테 강한 선수거든요. 아주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국부터 이어지는 대국 속기대국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강유택 선수 그리고 킥스의 19살이라고 합니다. 백현우 선수의 대결이에요. 네, 강유택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동안 기력이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궁금하고요. 백현우 선수는 중국에서 있던 시합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신에 아주 떠오르는 강자인데 과연 바둑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4국입니다. 자, 4국은 송지훈 선수 그리고 킥스의 주장 안성준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안성준 선수도 오랜만인데요. 네. 안성준 선수는 뭐 최근 몇 경기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 역시 상당히 강자인데 안성준 선수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윤준상 선수, 김정현 선수. 김정현 선수도 역시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이번에 보면은 정말 다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과연 군대에 있는 동안 바둑 실력이 어떻게 발전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선수와 박승화 선수 가장 좀 기울어 있는데 6대1의 스코어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1국 빼놓고는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한테는 대체로 모든 선수들이 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2국 박진솔 선수와 박영훈 선수 3대4로 팽팽하고요. 강유택 선수와 백현우 선수 두 선수 모두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상대 전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4국과 5국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송지훈 선수가 선발전을 거쳐서 올라왔죠. 네, 근데 또 뭐 2승 1패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송지훈 선수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한 선수입니다. 네. 자, 마지막 대국도 역시 2대1 팽팽합니다. 네, 오늘 오더를 확인해 보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가 무려 3명의 선수입니다. 그중에서도 킥스는 2명의 선수나 있어요. 네, 예전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오면 성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네. 요즘은 이제 군에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본인만 열심히 하면 바둑이 늘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군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했는지 이번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중요한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또 박정환 선수를 품은 수리안합천이 강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박정환 선수를 그것도 장고대국 2시간 대국에 투입을 시켰어요.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는 1승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기전으로 나오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변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고판으로 내보내서 확실한 1승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킥스도 대응을 하는 입장인데 오더 아주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먼저 새롭게 진용을 꾸린 두 팀입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2020-2021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제3경기에 출전한 두 팀은 국세 고장이 낳은 바둑리그의 다크호스 수려한 합천. 창단 원년에 못다 이룬 꿈. 올해는 기필코 포스트 시즌이다. 감독 고근태. 리그에서 부활하는 무결점 바둑의 힘. 일지명 박정환. 바둑리그가 발굴한 대기만성한 천재. 이지명 박진솔. 계산에 눈뜬 전투 로봇. 삼지명 윤준상. 숨쉴 틈을 주지 않는 공격 본능. 사지명 송지훈. 포스트 시즌의 남자가 돌아왔다. 오지명 강유택. 화려한 진용을 새롭게 꾸린 수려한 합천에 맞설 팀은 바둑리그의 살아있는 역사, 전통의 강팀 킥스. 승리의 엔진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 감독 김영환.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그가 돌아왔다. 일지명 안성준. 숨쉬는 빅데이터, 끝내기의 제왕. 이지명 박영훈. 꾸준한 기량은 성실함에서 나온다. 삼지명 박승화. 때로는 자유롭게, 때로는 저돌적으로. 사지명 김정현. 몽백합배로 이름을 알린 신인왕 강력 후보 오지명 백현우. 불씨가 당겨지면 거대한 화염이 될 킥스와 물고가 트이면 무서운 소용돌이가 될 수려한 합천이 만난 오늘 2020-2021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 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 세 번째 경기 수려한 합천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선수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수려한 합천과 킥스, 킥스와 수려한 합천의 대결. 자, 먼저 1시간 대국이죠. 2국 박영훈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이지명전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아주 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AI 스코어가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박진솔 선수 쪽이 조금 우세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굉장히 대마가 걸린 아주 어려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시간은 두 선수 모두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좀 전에 한 두 집 정도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대마 싸움이기 때문에요. 두 집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주 어려운 난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자, 그리고 3국이죠. 수려한 합천 오지명으로 돌아온 강유택 선수. 그리고 킥스의 만내이자 이번도 신인왕에 도전하는 백현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백현우 선수가 어떤 모습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기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국이죠.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정환 선수. 또 킥스 삼지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승화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박승화 선수도 바둑 자체가 이 파괴력 있는 바둑은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풍의 소유자인데요. 자, 박정환 선수 지난 시즌 13승 3패를 기록했는데요. 좋은 성적이기는 하나. 최근 10경기가 보시면 너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3승 7패. 물론 요즘 이 세계대회에서 중요한 승부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은 네.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성적이 나빴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스코어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신진서 선수한테 많이 패배한 네. 것이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승화 선수 최근 10경기 좋고요. 지난 시즌 수려한 합천 4지명에서 이번에는 킥스 3지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 시즌은 9승 7패를 기록했는데요. 나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2시간 반 정도 흐른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은 바둑을 좀 빨리 네. 앞에 내용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꽤 많이 수순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걸치니까 구자로 뒀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네. 걸치고 두 칸 벌리고요. 네, 요즘은 화점을 두면은 3-3 들어가는 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 3-3 정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막고요. 사실 뭐 반대쪽으로 막는 것도 있습니다. 늘어서 두는 수법은 선수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백도 이 나를자로 두는 수 그리고 한 칸 뛰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나를자가 많은데 요즘 한 칸도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실전처럼 두고 지키는 진행도 참 많이 나오고요. 이제 한 칸을 띄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축에 문제가 있는 수법인데요. 여길 나와서 이쪽으로 끊어주는 것은 백 모양이 두터워서 뭐 충분한 형태고요. 예. 네, 이렇게 밀어서 갈 겁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쪽으로 끊어서 축으로 잡는 수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축이 분리해서 좀 쓰기가 좀 힘들죠. 좌에 백이 네.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발 빠르게 벌렸고요.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구자로 두는 수가 이제 정수입니다. 여기서 굳혔는데요. 물론 굳힌 수도 굉장히 좋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이쪽 나를자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나를자로 두면은 이 모양이 아주 좋고 그리고 백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의미에서 대세의 요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면은 뭐 걸쳐간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 박승하 선수가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실리를 선택을 해서 굳히는 수를 선택했고요. 나를자로 뒀습니다. 사실 요 교환이 되니까 약간 흙이 조금 불리해졌어요. 아, 포인트를 좀 잃었군요. 네. 역시 대세점을 둬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승하 선수는 실리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네. 붙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보통이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히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네,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법은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이 수는 여기를 이제 호구를 치고면 젖혀서요. 한 점을 잡게 되면 요 단수가 선수거든요. 네. 뭐 좀 나중에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뭐 는다든지 하고 또 늘면은 버리는 건가요? 네, 요 교환 때문에 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뭐 이쪽을 공격한다든지 행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붙여서 싸울 때 요 교환이 이제 이득이다 네. 이런 뜻이고요. 절대 선수를 네. 줄 수가 있고요. 실전에서 또 똑같이 뒀는데 여기서 이제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것은 역시 중앙 쪽 이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빠지면 맞게 되더라도 호구를 쳐서요. 네. 살아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행마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일장일단 있습니다.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 한 칸 뛰는 수, 사실 이 한 칸 뛰는 수는 예전에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수인데 최근에 아주 이 좋은 수로 평가되는 그런 수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에 뭐 여기를 뛴다든지 어떻게 행마를 하더라도 여기 젖혀 있는 거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쪽을 젖혀 있게 되면 귀의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이고요. 그리고 이 형태도 이렇게 막아서 이 교환을 해놓으면은 흙도 무겁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보통 해설을 보면은 이 형태에서요. 이 자리에서 이 빠지는 수가 좋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이 젖혀 있는 수가 그만큼 아프다는 뜻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겠어요. 나를 자르고 하는 수는 한 칸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뛰면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당하는 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르고 갔고요. 네, 붙였는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돌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로 젖혀서 싸우는 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싸움을 보통 이제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뭐 어려워서 너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싸움. 여기 늘어주는 것은 이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막았을 때 두 점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이런 싸움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박성환 선수 기풍은 사실 그런 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드럽죠. 네, 좀 안전하면서 부드러운 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조금 당한 느낌은 들어요. 중복 형태거든요. 귀도 맛이 남아 있고요. 사는 맛이 있어서 요 맛이 없으면은 귀 맛만 없으면은 흙집인데 백이 이 붙이고 젖힌 교환이 아주 잘한 수가 됐습니다. 네, 나갔고요. 이 수는 일단 수습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여기 바둑인데요. 젖힌 수. 역시 노림수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X자로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바짝 다가서는 수도 아주 급소 자리고요.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예. 네, 밀고 여기서 물론 늘어서 두는 것도 유력합니다. 늘어서 두는 수는 여기 찝어서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두면은 뭐 벌린다든지 충분히 둘 수가 있죠. 네, 이제 젖히는 수가 이제 보통 급소고요. 끊고 네, 이 장면에서도 빠지는 수 너무 두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밀어만 주면요. 이거는 빠지는 수 아마 둘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끊어까지 더 놓으면은 나가는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백이 흙이 이상적인데 아마도 백도 밀어가지 않고 이렇게 뛰어나갔을 때 흙도 끊는 자세가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이 싸움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일단 중앙을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칸 뛰는 수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사실 저기를 보면은 흙도 좀 맞고 싶은 자리이기도 네. 한데요. 근데 여기를 찌르면은 빠지고요. 이쪽을 두면은 예. 받아줄지 잘 모르겠어요. 뛰어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받아만 주면은 이것은 흙이 아마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발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뛰는 수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리가 급소 자리군요. 그거는 뭐 급소라기보다는 그 넘어가는 수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면은 이 돌이 이제 다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자리입니다. 이제 중앙을 만들어 뭔가, 가야죠. 공격하지 않으면은 지분 흙이 좀 기분 나쁩니다. 이 수는 박성환 선수답지 않은 아주 최강수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지켜도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둬도 백은 가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을 다 안 지어줄 것 같은데 박승환 선수는 이걸 공격을 했는데요. 네. 조금은 과한 게 아닐까.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군요. 뭔가 이제 공격에서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네. 지금 형세는 백이 좀 좋아요. 지금 돌이
흙집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뭔가 이 돌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집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자리는 아주 급소 자리고요. 네, 밀고 호고치고 모양을 갖췄습니다. 네, 들여다보고 네, 여기서도 보통은 여기를 지키는 게 이제 보통인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뛰어나간다든지 하면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박승화 선수는 약간 좀 더 이득을 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네. 백도 선수 교환을 다 하고요. 네. 좀 안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찝고요. 네. 2이니까 뛰어서 나갔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보통은 이제 여기를 두고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이제 보통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전도 아예, 비슷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하나 젖혀놓고요. 예. 공격을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아, 호구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날일자로 네, 여기를 다가섰군요. 공격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구를 치고요. 예. 한 칸을 뛰니까 붙여서 나갔습니다. 지금 박승화 선수는 이 돌을 좀 잡을 생각도 있는 걸까요? 글쎄요, 잡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혹시 이어주면은 이쪽을 둬서 뭐, 끊어먹는다든지 해서 계속 집으로 이득을 계속 보겠다, 이런 네. 뜻인 것 같은데, 어떻든 집으로는, 네. 집으로는 백이 좀 재밌는 형세인 것 같고요. 네, 공격을 통해 네. 얻어내야만 하는 흙입니다. 자,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정환 선수, 킥스 삼지명 박승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공격과 타겟, 공중전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박정환 선수와 박승화 선수. 자, 올 시즌을 임하는 출사표도 나오고 있는데 박정환 선수가 이기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언제나 이기는 바둑을 둘 것 같은데. 네, 지금 치받는 수가 그래서 기분 나빠요. 아까처럼 여기를 이어주면은 네. 흙의 자세도 이 호구 쳐서 좋거든요. 근데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흙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끊으면은요. 상당히 얇거든요. 지금 받아야 한다면 반대쪽도 끊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당장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예. 네, 뭐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꽤 얇죠. 네. 그러니까 이 박승화 선수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양쪽을 다 받기 위해서 2선 호구로 지킨다던가 한다면요. 네. 보강은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너무 얇은 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면 가령 여기 나와서 끊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막으면 끊어서 끊고요. 행마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을 이제 찌르고 이었을 때 여기서 둘 데가 없어요. 여기 끊는 수하고 여기 나가는 수가 맞보기거든요. 예. 네, 이거 조금 그리고 이 끊는 자세가 선수로 끊기고요. 여기 나가는 맛도 있지 않습니까? 꽤 기분이 나쁜 형태예요. 수치는 7접 3집 정도지만 막대는 많이 기울어 있는데요.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네요. 역시 여기 지킨 공격이 보강을 하고 천천히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는 집으로는 별로 득이 없는 수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흙이 좀 얇아진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신진서 선수한테 연패를 좀 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둑이 좀 흔들리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좀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슬럼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큰 뭐 약이라고 한다면 이기는 약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다시 한번 계속 부딪혀서 네. 승리를 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탈피하기 위한 특효약으로 아마 박정환 선수도 KB 리그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신진서 선수의 출사표는 전승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신서 선수는 최근 성적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무시무시하죠. 네. 어떻든 KB 리그도 그렇고요. 세계 무대를 봤을 때도 박정환, 신진서 선수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네. 중국 선수들이 일단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두 선수가 버텨주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좀 더 늘어서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예전에는 한 선수, 두 선수가 성적이 뛰어나도 뭐 우승도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네. 요즘은 그러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실력도 많이 네, 올랐고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AI라는 좀 네. 정답지가 좀 나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뭐 한 20권 안의 선수들은 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박정환이 누구든 질 수가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두다 보면은 한 번씩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박상환 선수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지금 상황이다. 일단 중앙으로 받았는데 네. 이러면은 상변이 뚫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저러면은 백도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그냥 나가면은 뭐더 이상 공격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끊어서 안 되고요. 네. 뭐 다르게 두는 것은 늘면은 너무 쉽죠. 뭐 일단 확실하게 살아가는 길이 상변에 있다 보니까 백이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을까요? 끊어서 가는 게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예 우변까지 뭐 늘거나 호구를 쳐서 조금 더 깨겠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할까요? 여기까지요. 우변을 이쪽이요? 예. 이거는, 여기는 좀 과한가요? 여기 두면 이제 이수를 당해서 네. 전혀 집에 도움은 안 됩니다. 지금 이 형태가 여기가 선수고요. 이쪽이 선수예요, 지금. 네. 요거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잡으러 가면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 끊어서 단수를 치게 되면 상변 쪽으로는 이득을 받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수는 또 당해서 중앙 쪽으로는 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느는 자리 쪽으로. 네, 지금 이제 이거 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여기만 되면은 너무 좋거든요. 가령 이제 여기를 잇게 되면 들여다보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꽤 어렵네요. 지금 이 싸움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 선수로 막히는 것은 좀 기분 나쁩니다.
손은 그냥 상변으로 향하네요. 네,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앙 정도는 좀 당해줘도 된다는 걸까요? 하지만 집 차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해설을 보니까요, 이거 무조건 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든 것만큼 집 차이가 지금 줄어들었죠. 이 자리는 네, 역시 그 자리가 좋네요. 네. 자, 이제는 흑도 중앙을 선수로 틀어 막을 수가 있겠고요. 원래 박정환 선수 아마 형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쉬운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두나요? 찝는 수를 아꼈어요. 실수인데요. 깜짝입니다. 이 수는 여길 당해서요. 네. 여기 부강 똑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약점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이거 왜 여기를 안 짚죠? 당연히 이거 해놓고 단수 쳐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백이 중앙을 두지 않은 것과 똑같은 수치가 됐어요. 박성환 선수 순간적으로 뭔가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아쉬운 놓침이었을까요? 자, 잠시 좀 허공을 바라봅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죠. 네. 자, 바둑은 다시 박정환 선수가 꽤 앞서 나갑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 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수련 합천과 킥스의 대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기존의 대서사시 돌아온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자, 1라운드 3경기 수련 합천과 킥스의 대결인데요. 전 1국 박정환 주장과 박승하 선수의 대결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네, 조금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수도를 계속 두고 있는데요. 수순이 좀 이뤄졌는데요. 네. 흑이 중앙을 막자 백도 찝어서 교환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수가 너무 큰 실수입니다. 예. 가령 이제 백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 얇아요, 이쪽이요. 이건 때려도 빠지면 뭐 별 수가 없거든요. 백이 안 받을 수도 네, 안 있는 받을 수가 건가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 단수 친 것도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수가 없어도 지금 막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얇은 형태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단수도 백이 여기 지키질 않거든요. 굳이 네.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막은 수로부터 시작해서 박승환 선수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도 손이 중앙으로 왔다 간 백인데 네. 아파요.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보시면 여기 돌아오니까 이쪽이 너무 얇아졌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은 잘못하다 잡히는 수도 되게 생길 것 같아요. 집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딱 두 수로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네요. 초반 진행은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포석 연구는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로는 이 공부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둑 보면은 거의 중반부터가 승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초반에도 승부가 좀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요. 젊은 기사들은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중반 이후부터 시는데 지금 박성호 선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서 두 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스코어 좀 만회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버텨봐야죠, 박승화 선수. 일단 중앙과 좌변을 다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까요? 기분이 나쁜데요. 흙이 두터워야지, 그래도 일단 때렸습니다. 네. 근데 집으로 별로 득이 없어요, 그 빵 때림이. 아, 예. 이수가요? 네. 빠져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이 이쪽으로 늘어서 끝내기를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해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은 이쪽을 백한테 당해버리면은 지금 저 빵 때림 자체가 요 한 점 잡는 거 외에는 별로 득이 없는 수입니다. 자, 올 시즌 새롭게 진용을 꾸리고 돌아온 수련 합천과 킥스입니다. 자, 출정 채비를 다 마쳤을 텐데 양팀 감독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사실 킥스 하면은 이 김지석 선수가 오랜 시간 뛰었기 때문에 김지석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요. 올해 또 새롭게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지석 선수, 윤준상 선수, 백홍석 선수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이 3년 보호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는 이제 팀을 새롭게 이렇게 꾸렸고요. 좀 안정감 있는 선수들로 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성준 선수부터 해서 박승화 선수 다 안정감 있게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안성준 선수도 그렇고 김정현 선수도 그렇고 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 아닌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이 좀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워낙 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라 충분히 그 공백기를 뛰어넘어서 그 전에 보여주었던 실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킥스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춘 선수가 바로 신예인 백현우 선수인데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백현우 선수 바둑은 저기 GS 칼텍스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내용도 상당히 좋고 자신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자,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고근태 감독님. 네, 박정한이라는 선수를 선발하면서 강팀으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수려한 합천, 지난 시즌과는 아주 팀 컬러가 확연히 달라졌는데 이 수려한 합천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또 정들었던 선수들을 이제 떠내보내고 이때 박정환 선수를 뽑으면서 팀 선수들이 이제 확 다 바뀌었는데요. 박정환 선수라는 어떤 정상급 기사를 뽑은 만큼 이번 시즌에는 선수들과 함께 좀 으쌰으쌰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올해는 좀 평균 연령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첫 경기니까 그래도 두 분 감독님은 이번 시즌 그래도 목표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네, 김영환 먼저. 감독님. 예, 포스트 시즌까지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예, 많이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나빴는데요. 올해는 일단 뭐 선수들을 새롭게 다시 다 뽑았는데 그래도 포스트 시즌은 갈 수 있는 전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싶습니다. 네. 자, 고근태 감독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번 시즌에 수련 합천팀으로 첫 출진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성적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또 박정환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저희 이제 합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큰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꼭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인터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첫 시즌의 첫 경기이다 보니까 감독님들도 좀 경직이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우승을 네. 다 하고 싶을 텐데 일단 겸손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수려한 합천 박정환 선수를 필두로 좀 안정적인 전력의 선수들을 선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고근태 감독인데요. 정말 박진솔, 윤준상, 송지훈, 강유택. 사실 강유택 선수도 이 시즌 전에 이지명까지 뛰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강유택 선수 예전 기억을 해보면은요. 네. 강유택 선수가 있는 팀들이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네. 남자였죠. 네, 그리고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그리고 또 탄탄한 선수들로 그렇죠. 선발을 했고요. 중요한 시합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근데 지금 박성환 선수가 굉장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의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원래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늘어서요. 다음에 이쪽을 두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돌이요. 네. 그러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돌이 와야 되는데 이쪽도 거의 다 선수예요. 빠져서 싸우게 되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 여기를 도망가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앙에 굉장히 손실이 좀 괴롭습니다. 있겠어요. 확실히 이 돌이 연결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백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백이 얇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지금 백이 14집 우세하다고 나오는데 사실 집으로 그렇게 따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뭔가 이런 데가 이제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쪽이 잡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석점은 잡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흙이 공격을 했던 돌이 석점을 잡히게 되면 뭐 망한 거죠. 네, 그 수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없고요. 늘 때 다른 방도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물론 늘 때 씌우는 수는 가능할 것 같네요. 늘면은 이렇게 씌워서요. 백이 네. 백도 단수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낸 건 안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환격이 돼버리죠. 네,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백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네, 박성환 선수 좀 뭔가 공격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최근 바둑을 보면은 공격 바둑보다는 타개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큰 모양을 만들어도 들어와서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요. 특히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큰 모양 짓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양만 지으면 다 들어와서 수습을 하거든요. 그쪽을 기분 나쁘네요. 그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그냥 젖혀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수를 두면은 2단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단수를 끊으면 치면 여기로 연결해서 이 수하고 때리면 이쪽을 둬서요. 못 살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끝내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거고요. 네. 다음에 또 이쪽 나왔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기회가 오니까 뭐 굉장히 정확하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렇게 두는 것은 빠져서요. 집으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쪽을 젖히면 또 젖히고요. 여기로 단수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고 네. 이렇게 살자고 해도
네,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쉽게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자체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안 넘어갈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바둑이 뭔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좀 엷어야 되거든요. 네. 이 경기는 백이 엷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 이렇게 엷은 데가 없으면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얇음은 방어하는 데 힘을 써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백이 집으로 더 득을 보게 되고요. 네. 박승화 선수 손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국 박영훈 선수, 박진솔 선수 이지명전인데요. 자, 1시간 장고대국. 이 바둑 수순이 많이 진행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사실 이 대마와 이 대마가 굉장히 위험한 난전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서로 이제 타계는 됐는데요. 지금 형세는 박진솔 선수가 약간 우세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어려운 지금 장면인데요. 우선 백이 상변을 지금 손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가야 되겠죠. 여기를 지금 늘었는데 밀어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하고 여기가 이제 맞벅이거든요. 아예 흙을 잡으러 가는 건 안 될까요? 상변의 흙을 이쪽을요. 네, 근데 차렷을 여기 해서 잡기가 근데 여기 자체가 너무 커요. 이거는. 그리고 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여기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네. 내려가는 것은 요수가 선수라 살죠. 뭐 일로 있는 것도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하면은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붙여도 젖혀서요. 네. 중앙이 두터워서 가능하군요. 그리고 요 돌을 잡더라도 이 자리는 거의 돼야 돼요. 의외로 잡는 것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밀었고요. 지금 AI 스코어로는 흙이 한 4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네. 하는데요. 확실히 박진솔 선수 강합니다. 특히 박진솔 선수는 전에도 그렇지만 상대의 일지명이나 상대 강자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지금 뭐 상대 전적도 박영훈 선수가 4승, 박진솔 선수가 3승 이렇게 팽팽하고요. 마지막 대국도 지난 시즌에서 박진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들여다보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을 수도 있고 백은 이렇게 젖혀서 쉽게 연결이죠. 젖히면 멋지 받는다든지 해도 그냥 쉽게 연결입니다. 여기는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돌은 이제 때리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 편합니다. 이 돌이 흙이 두텁긴 한데 백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쪽 변에 집이 꽤 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흙이 변 방향으로 오는 게 네. 선수가 될까요? 이쪽으로 오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끊어서 싸우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네. 어렵습니다. 이 돌이 여기 끊어지면은요,
여기가 굉장히 백이 얇아요. 늘어서 그냥 둡니다. 가령 이제 도망가면은 이쪽만 처리가 되면요. 네. 이렇게 나가도 얇지 않습니까? 봐야 할 공간이 참 네, 많네요. 이거 백도 굉장히 얇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수가 늘어서 약간 점수가 떨어지는 수죠. 한 집 잃었어요. 네. 지금도 역시 백이 흙을 잡는 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공격은 여기가 급소예요. 예. 이 자리에 너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면은 일로 막어서요. 형태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백이 살기 위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있나요?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로 해결이 돼요. 네.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우 선수 실수했어요. 이게 왜 여기를 두죠? 좀 아쉽다는 평가죠? 아니요, 아쉬운 게 아니고 실수예요, 아예. 여기 찝어도 되는데 왜 네. 근거 한 집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찝으면 옥집인데 여기를 왜 이을까요?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네. 박영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조금은 느슨한 수를 뒀습니다. 당연히 찝어서 둘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런 진행이 되면요. 여기가 단수 치는 것도 선수라서요. 엄청 두텁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근데 이 형태는 셋, 또 이어서요. 다섯, 이거는 집으로 좀 손해를 봤어요. 박영우 선수. 여기를 네. 집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선수라 웬만해서는 손해를 안 보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박영우 선수 생각은 예. 이쪽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두터움이 달라지나요? 선수 잡기 위해서 혹시 뭐 이런 수를 둬서 네. 선수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찝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자변 어느 곳으로 향하고 근데 싶었을까요? 손을 빼도 잡으러 가는 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네, 일로 막으면 늘어서요. 이 수를 두면 무조건 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도 넘어가고요. 바에 손을 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밀어도 살았어요. 박영훈 선수의 이쪽 행만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날짜 두니까 점수가 떨어지네요. 끊는 자리가 정수였을까요? 상변은 이 자체로 잡으러 갈 수가 없군요. 맥처럼 보이는 이 선에 붙이는 자리도 상변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잡는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해설을 보니까요. 예. 이 자리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날일자로요? 네. 백도 지금 이 자리를 두는 게 골로 두네요. 네. 이 자리가 좋다고 하고요. 그 자리를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밀면은 이 끼어 이어서 돌이 너무 얇아지지 않습니까? 흙이요. 네, 이 구자가 정수라고 하는데 이제 또 네. 붙였습니다. 박영우 선수도 좀 실수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분 초읽기 마지막으로 바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백이 치받는다면요. 흑이 한 점을 살릴까요? 버릴까요? 버려도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치받아서 된 형태는 아주 두텁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네. 선수라서요. 그리고 살려도
기분이 좋고요. 살릴 수도 있군요. 예, 이렇게 살려줘도 다섯, 네, 일곱,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맛이 아주 나쁩니다. 네. 이거는 흙의 선택입니다. 일로 막아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흙도 100도 이수가 정수입니다. 뭔가 좀 약간이라도 좀 흙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둔 이상은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 한 칸 뛸 수 있느냐? 나가는 것까지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끊으면은 네. 잡아먹는 게 어디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는 이쪽이 더 커 보이는데요. 여기를 끊어보면 조금 얇아지거든요. 또 있는 수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를 이으면 때렸을 때요. 네. 아까는 뛰는 수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능한가요? 일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뛰는 게 없으면은 네. 어, 그럼 다 막힌 거죠? 막혔습니다. 깔끔해요. 아예 늘어서 드네요. 사실 여기를 잡아먹고 때리고요. 늘어서 호구 치는 게 모양은 훨씬 좋은데, 네. 네. 뭐 끊어야죠, 이거는. 뭐 그런 대로 100도 모양이 됐습니다. 요 는수는 좀 손해인 것 같아요. 흙은 그냥 엷은 자리를 보강했다는 정도로 만족하는 걸까요? 네. 이제 백이 아래쪽 끊어서 받아야 한다면 좌변의 집 주인은 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끊고 보통 이제 이 교환까지 해놓는 게 보통이고요. 안 해놓으면 백이 먼저 이렇게 놓고 단수 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모양을 키울 때는 여길 두고요. 예. 붙일 때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가장 보통의 행마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살아는 네.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너무 쉽게 살아 있고요. 예. 붙이는 수, 일로 두는 수. 일단 붙이는 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로 두면 그때는 여길 둬서요. 살려주더라도 돌이 뭐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꽤 기분 나쁜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군요. 뭔가 이런 이득을 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건 또 뭐죠?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흙이 따내는 것까지는 선수일 텐데요. 박용 선수 좀 이상합니다. 여기를 끊어도 때리면 네. 여기 막을지 안 막을지 안 막을 것 같거든요. 큰 자리가 많아서. 최소한 선택권이 있는데. 네, 그때 가서 선택을 해도 됐을 것 이거는 뭐 같은데. 지금 당장 안 때리더라도 거의 선수예요, 여기는. 너무 큽니다. 박용 선수가 뭔가 약간 후회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형세도 보면은 그 수두니까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미묘한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섯, 여섯, 자, 중앙 따내는 것도 아꼈고요.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라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몇 번 경기를 이제 치러야지 이제 좀 어깨에 힘도 좀 빠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수들도 잘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 대한 부담은 오랜 시즌 뛴 선수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기를 해보면은 예. 1국이 최고 부담스러워요. 2국부터는 좀 난데 1국에서는 긴장을 하게 돼서 네.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지난 시즌도 보셨다시피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지난 시즌 연패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아주 무난한 수를 두고 있죠. 오히려 박진슬 선수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진슬 선수가 그동안 일지명이나 강자들한테 강한 것이 좀 저런 자세인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늦은 나이에 바둑 리거로서 또 이지명까지 올라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이 선수의 올해 출사표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요? 항상 좀 간절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박진서 선수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예. 네,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선수인데 그에 비해 좀 성적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봐야죠. 자, 박영훈 선수가 좀 네, 모습에서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AI 스코어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가 끝내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끝내기가 강한 선수들의 특징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나쁘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예요. 마지막 하나, 차이를 좀 벌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박진솔 선수입니다. 이대로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하지만 상대는 종반에 강한 신산이죠. 박영훈 선수. 과연 이 종반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박영훈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이지명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 라운드입니다. 연속해서 3대2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KB리그인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킥스와 수련합천의 대결. 자, 그래도 박영훈 선수가 아까보다는 좀 따라 붙었네요. 네. 자, 상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백이 밀어서 처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든 박영훈 선수의 시간입니다. 네. 일단 맥이나 행마 이런 부분은 박진솔 선수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끝내기 부분으로 가면 이제 박영훈 선수가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박영훈 선수가 따라가는 것인데 박진솔 선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지. 네. 예. 일단 이 정도 차이면은 차이가 좀 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네, 어떨까요? 사실 일 선수들 입장에서 역전이 거의 힘든 그런 차이라고 봐야죠. 네, 여기 네. 이쪽 마무리를 좀 보면은 네. 그 다음에는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박진솔 선수가 중앙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부분 교환이 되면 아까 그 중앙의 맥자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직도 있긴 한데요. 약해지죠. 네. 좀 달라지게 되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가장 쉽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네, 이거는 없나요? 늘어서요. 여기를 두면 네. 네,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뭐 끼워도 죽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석점머리를 맞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맛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이쪽 맛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붙이는 자리도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붙이는 게 오히려 급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박영훈 선수 재미없네요. 마지막 하나, 일단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1국에서 박진솔 선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한 6집 정도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박영훈 선수 대응하는 손길에서도 힘이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 박진솔 선수의 행마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요. 네.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신산의 마법을 이 바둑에서도 부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1, 2국, 장고대국 모두 좀 수려한 합천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러면 킥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판을 다 이겨야 되네요. 여덟, 자, 3국의 속기대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강유택 선수,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바둑 리거로 선발된 19살 킥스의 백현우 선수입니다. 자, 오지명전이고요. 일단 올 시즌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 바둑 리거가 총 4명의 선수인데 강유택 선수, 김정현 선수, 안성준 선수 3명의 선수의 바둑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백이 마지막에 여길 뒀는데요. 이쪽이 좀 열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네, 뭔가 이 수가 너무 보이죠.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요. 네. 한 번에 보강이 될까요? 뭐 보강은 되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여기가 뚫리게 됩니다. 이 바둑은 흙이 일단은 재밌어 보이는데요. 반대로 백도 흙의 엷음을 노려가면서 보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 여기가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타이밍이 안 나오는군요. 네, 어떻게 교환을 하더라도 일단 흙을 두텁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자, AI 스코어 백현우 선수가 6.4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지켜야 될지. 뭐 그런 건 안 될까요? 날일자로 상변을 물어보고요. 네, 흙이 네. 받아줄까요? 이건 받아줘야 되겠죠.
그때 입구자로 중앙을 물어보는 건 안 뭐 될까요? 그수도 아주 좋은 수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도 어차피 한 번 더 둬야 된다. 네, 이것도 있겠습니다. 일단 수비만 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수보다는 훨씬 좋은 수예요, 지금. 네, 이거는 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일감이 있네요, 이 수는.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맛이 있는 자리라서 네, 좀 아깝거든요, 여기가. 그렇네요. 네. 이 맛을 알고 나면 교환하기가 쉽지 네,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어지고요. 일로 두면 그냥 쉽게 이렇게 끊어도 네, 꽤 기분이 나쁜 형태였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셋, 넷, 다섯, 자, 강유택 선수 여덟, 그냥 중앙으로요. 그냥 둡니다. 당장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여기서 뭐 이런 거 둔다는 얘기인가요? 네. 중앙을 막으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현우 선수의 다음 선택은 여덟, 있는 수네요. 일단은 두텁게 둡니다. 이 부분이 좀 얇다는 얘기였군요. 네, 이 수는 이제 여기를 지키면 아마 잡으러 갈 것 같고요. 안 지키면은 요 자체로 너무 큰 자리예요. 요 수가 집만 큰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여기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맛이 아주 나쁜 자리거든요. 그 맛을 전부 없앱니다. 네, 있는 수는 정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백이 여덟, 고민인데요. 시간 하나 보내면서 출기 마지막입니다. 일단 받기에는 발이 너무 느릴까요? 받으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여기 받으면 이제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더라도 수상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끊어놓으면 수가 별로 없어요. 백이 다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건 뭐 수상전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뭐 아무 때나 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일단 선수 약간 시간 연장책의 의미입니다. 흙이 안 받는 건 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있나요? 네, 여기를 잡아먹으러 가면 이제 백도 이쪽을 찔러서요. 좀 이 돌이 좀 시달린다. 네. 잡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 흙도 뭐 이런 수는 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갈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흙이 좀 고민이 되는데 셋, 넷, 자, 백현우 선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받아둡니다. 침착합니다. 지금 백현우 선수 바둑을 좀 보면은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두텁게 짜요. 행마들이 뭔가 좀 무리한 수를 전혀 두진 않습니다. 과한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리지만 네. 굉장히 침착한 선수인 것 같아요. 신예라고 하기에는 단단한 오지명 같은데요. 네. 하나, 둘, 셋, 올해 신인왕 후보로 3명의 선수가 있는데 백현우 선수와 함께 문민종, 최강호 선수. 일단 최강호 선수는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신예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성적은 이제 문민정 선수가 아마 최고 뽑힐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바둑 리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강유택 선수가 빈삼각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나가서 끊는 게 안 된다는 건가요? 다섯, 네, 지금 미돌은 일곱, 여덟, 중앙 가고요. 네, 일단 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일단은 듣고 있어요. 여기가 또 듣고 있고요. 요 교환이 되면은 네. 이제는 이수가 가능할 것 같죠? 수상전이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보시면 흙도 이제 근거가 둘, 하나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네. 다섯, 아, 붙이는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는 수상전이라면 이거는 빛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데 두면은 흙은 여기 지켜서 넘어가게 해주면요. 아까 여기 얇다고 했지 않습니까? 얇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흙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백은 뭐 이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저, 하나, 흙도 유도를 잡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얇은 데를 선수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죠. 네, 연결이 됐는데요. 또 이수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를 나가고 받을 때 그때 끊어서 가는 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거 늘어도 이제 밀어서 연결하겠다는 뜻이죠. 30초, 맛보기입니다. 둘,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으면 역시 여기 하나 보강을 해야 돼요. 흙은 이제. 여덟, 아홉, 아, 지금 백현우 선수도 조금 흔들립니다. 네. 예. 그 요수가 아무래도 초입기 몰렸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지금 못 본 거고요. 이수는 여기 밀어갈 때 이수가 있으면은 2점 잡는 수를 보강한 수입니다. 네. 100도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얇아요, 지금. 또 여기가 굉장히 얇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자는 밀어서 물어보고요. 흙도 붙인 방향으로 중앙 진출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가 뭐 쌍립을 쓴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네. 돌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 여기나 아니면 네. 이런 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쪽을 뒀고요. 요 수를 두면은 이제는 여기 나올 때 돌파를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파는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여기 사실 받아주는 것이 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요. 별로 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도 중앙을 다시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 돌이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예. 깔끔하게 막혀 있는 형태예요. 혹도 뭐 별로 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인공지능은 흙이 계속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수는 좀 과한 수 아닙니까? 중앙으로 손이 가네요. 지금 형세가 좋아서 네. 단수 치고 지키지 않을까. 여기는 둬야 돼요. 근데 침착하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네, 아주 최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승률도 별로 안 떨어져요.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둑은 더 복잡해질 것 네, 같고요. 아주 이제 대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복잡함을 선택한 백현우입니다. 일단 지금 흙이 두었던 이 자리 정말 두고 싶은 자리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예. 이대마도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도 잡기 위해서는 여기 가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밀면은 또 이렇게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패도 아니고 그냥 살았나요? 네, 여기 이쪽 치면은 이 형태라서요. 아, 확실히 이렇게도 확실히는 아니네요. 아까 여기가 선수라서 확실히입니다. 네. 네, 여기만 쓰면 확실히죠. 요거는 악수인데요. 먼저 이쪽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흙이 교환한 자체가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손에 많이 봤어요. 이제는 이도를과 이도를 뭐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네. 손해가 좀 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그래도 흙이 좋다고 인공지능은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우 선수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전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강수를 계속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차이는 좁혀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인공지능의 해설을 보니까 여기를 계속 두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네, 그리고 백도 이 자리가 지금 급소예요, 역시.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호고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가든지 하면 되죠. 네. 하나, 둘, 그래서 흙도 중앙 나를자 씌우는 수 먼저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중앙부터 봤습니다. 네, 계속 일단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제는 이돌과 이돌의 공격을 통해서 흙은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자, 이 사이 1국 박정환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이 종국됐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볼까요? 박정환 선수가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우세를 어렵지 않게 지켜낸 것 같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에서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강효택 선수도 중앙을 나가고요. 역시 지금도 나를자가 급속했어요. 굿자를 두니까 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하나, 자, 백현우 선수 우변 씌워가는 자리 갈까요? 여섯, 역시 이수는 아홉. 이상합니다. 여기 붙여야 돼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네. 예. 자, 줄기를 한번 사용하면서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이고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지금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도 흑도 급소 같아요. 아, 이 자리를 두면은 백이 공격이 잘 안 돼요. 이런 수했다가는 오히려 끊깁니다. 백이 위험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공격수가 없어요. 저 수를 두면. 뭐 이런 거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미력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백이 붙이는 자리 급솔까요? 네, 지금도 급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급소, 이거 악수예요. 백이 할 필요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네. 일단 기세로는 2단 지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가 조금 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길 치고 네. 늘 때 교환이 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놓고 AI 막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대차가 나네요. 리수 하나 두니까. 강효택 선수 중앙 계속 또 가요. 젖혀요. 지금 서로 급소를 네. 계속 피하고 있어요. 다시 또 벌어집니다. 네. 자, 누가 그 급소 자리를 먼저 두어 가느냐 눈치 싸움이 시작됐는데 자, 백현우 선수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급소긴 한데 굿자도니까 이거 찝은 거라서 약간은 악수입니다. 하나, 네. 둘, 셋. 자, 받아주고요. 일단 백현우 선수는 네. 여기가 늘고요. 이렇게 되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면은 굳이 이도를 억지로 살릴 필요가 없는 자리거든요. 이도를 공격하는 게 보통인데, 네. 예. 지금 여기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금도. 급소 예, 자리군요. 여기에 두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단자 친다든지 생말하는 게 셋, 두터울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아, 증항 받아주고요. 근데 네.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급소를 잘 안 두네요. 지금은요, 백이 네. 차이가 다시 벌어졌는데요. 네. 흙이 그 자리 둔다고 해도 선수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수요? 예. 찝으면은 끊기지 않습니까? 역시 끊기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마지막 하나, 나중에도 돼요. 먼저 공격하면 이제는요. 네. 예, 하다가 뭐 여섯, 지금 여기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아홉, 완전 두 선수가 전혀 다른 네.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마 지금도 붙이는 자리. 뭐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도를 공격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해요. 네. 계속 이쪽에 돌이 한 수 둘 때마다 네. 한 넉 집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노선이 네. 중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벌어졌어요. 자, 역시 두라는 얘기인 것 넉 집 같은데. 이상 차이가 계속 납니다. 지금은 두 선수가 이쪽 싸움에 이 모든 그 네. 신경이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너무 심취해 있어요. 하나, 이제 우변도 이쪽은 아예 좀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볼 때가 된 것 예.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끊을 수 있느냐? 끊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끊고 일로 끊어서 네. 네, 백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백도 받지 않을까 지금도 싶은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끊는 수를 보강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나가서 하나, 둘, 백이 기분이 좋아요. 아, 중앙 이어서 봤습니다. 끝없이 안 둡니다, 거기는. 인공지능 해설을 좀 전에 한번 보니까요. 네. 인공지능에서도 여기가 계속 급소라고 지금. 두라고요. 예. 아까도 급소였는데 끝없이 급소네요, 이쪽이. 아, 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초조해 보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좀 지나면 두는데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두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면은 AI의 다음 수도 좀 달라질 법하거든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 뭐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계속 두라고 하고 있고요. 네. 백은 백은 이 호구 치고 역시 이쪽을 2단 젖혀서 이쪽 돌에 좀 보강을 하는 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흑돌이 와서 첫 번째로 살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가령 살았다고 해도 흑한테 세력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흑이 아주 편한 바둑이 됩니다. 여덟, 아홉. 설마 이렇게 지키지는 않겠죠? 자, 시선을 우변으로 향하게 될까요? 일단 화면으로 백현우 선수의 시선 따라가 보면 중앙에 꽂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더 어렵게 두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현우 선수 생각은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살려주는 게 아니냐. 네. 네, 이렇게 두면은요. 오히려 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붙인 수가요. 네. 오히려 0.3집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요수를 둬서 둘, 백이 이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쪽이 점점 두터워지면 이 돌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간다는 건가요? 이 수는 뭐 아주 좋은 맥입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이쪽 돌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싸움을 벌여서 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자, 손의 방향이 우변이 아닌 하변이었습니다만 오히려 포인트를 더 따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싸움이 될까요? 또 끊겠죠. 기세입니다. 지금은. 네. 끊었을 때 이렇게 늘어서 빵 때림 주고 잡으러 가기 이게 첫 번째고요. 할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겁이 나면 이렇게 네. 늘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치고 이으면은 대충 이제 연결이거든요. 마지막. 그리고 뭐 이렇게 막아서 네. 네.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아니, 흙도 단수 칠 때 끊고선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더 떨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든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군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관문 한 점을 내어줄 수 있느냐. 초읽기는 40초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해설을 좀 전에 한번 보니까요. 하나, 여길 두라고 하는데요. 와, 네, 아, 이건 뭐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 일로 두네요. 단수 치면은 이렇게 잡으러 가고요. 네. 일로 두는 거는 네, 이건 뭐 이렇게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치받아서요. 한 근데 점. 일단은 가장 안전한 수를 뒀습니다. 이 늘면은 못 견뎌요, 백이. 그러니까 때리고 이 모양 이제 잡느냐 살려주면은 흙이 망합니다. 네, AI의 막대 보시죠. 뭐 잡거나 살거나 예, 갑자기 5대5 승부가 돼버렸어요. 5대 5라는 얘기를 하네요. 진짜 재밌게 놉니다. 역시 때리죠. 때렸을 때 못 네. 잡으면 망합니다. 그래도 꽤 탄력이 있는 돌인 걸까요? 일단 안형을 없애는 쪽으로 먼저 봐야겠죠? 백현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바둑을 일단 어렵게 만들었어요. 재밌어졌습니다, 바둑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잡을 수만 있으면 끝인데요. 뭐 하나 교환은 해뒀지만 아까 AI가 말했던 그 자리로 백현우 선수도 선택을 했고요. 자, 사활 승부가 됐어요. 일단 여기는 선수지 않습니까? 요 자리는요. 여기로 두면 넘어가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는 선수고요. 네. 이 형태가 여섯, 일곱, 여덟. 글로 붙이나요? 아, 이 자리가 조금 급소 탄력은 꽤 자리인가요? 있어요, 지금. 글로 두니까 또 흙이 좋다고 합니다. 그 붙인 수가 또 실수인가요? 그래도 안형이 좀 생기는 교환인 것 같은데 왜 아니라는 얘기를 할까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지금 여섯. 좀 전에 인공지능을 해설을 보니까요. 네. 여길 두고
일로 붙이면은 잘 안 잡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탄력이 좋은데 지금 이 붙인 수가 실수라고 한 이유는요. 여길 띄는 수가 있어요, 지금. 젖히면 그러니까 이게 요 민우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지금? 민우수가 선수예요. 지금 여기 찍으면 잡혀요, 이쪽이. 네. 그럼 여기 받아야 되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막히죠. 이러면은 살기 어려운 이거 건가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잠깐만 하나, 볼까요, 다시? 둘, 셋, 뭐 이런 끼우는 수 같은 게 가능합니까? 여섯, 일곱, 근데 이것도 여덟, 또 받아주네요. 네. 늘면은 요거 돌려도 때리면은요 다 받아준 다음에 백이 이제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거 맛보기라서 안 돼요. 네. 이거 실수예요. 이거는 아까 입구자 여기가 두 명. 선수고 붙이면은 너무 쉽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살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됐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역시 아직 그 신의 기사라서 예, 거기 붙이는 수가 급소해요. 네. 근데 입구자를 아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뭐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노련한 부분이 좀 약하네요. 살짝 그 사활에서 놓치면서 오히려 하변의 손실을 꽤 입은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수 교환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선수인데요. 이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합니까? 살려고 하면 이렇게 두면 그냥 살아요. 지금도.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한 칸 띄는 수와 일로 막으면 마지막 하나, 네, 이렇게 빠지는 네. 넷, 다섯, 일로 미는 게 여섯. 됩니까? 일단은 사는 거는 뭐 이렇게 뛰면 사는데 여기는 좀 떨어지네요. 근데 강효택 어. 선수 이수 거기를 왜 붙였을까요? 무슨 뜻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또 흙이 좋아집니다. 네. 셋, 불필요한 교환이라는 얘긴데요. 일곱, 여덟, 아홉, 어느 순간 저도 아예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강효택 선수도 보이는 모습에서는 안정적인 듯 보이기는 하나 아마 심장은 크게 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덟, 아홉, 반면에 백현우 선수는 이 초조함이 겉으로 좀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바둑이 백현우 선수의 모습과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둘, 술기가 네.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둬서 네.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은 백이 상당히 득인데요. 여기 둘까지 있으면은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변을 좀 네, 봐야 이거 되는데요. 뭐 잡으러 갔을 때 과연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너무 두터워졌어요. 지금 아까는 요들도 없었고 여기 찝는 맛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맛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넷,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섯,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덟, 아홉,
그냥 이렇게 사네요. 예, 안전하게 행마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만큼 교환된 게 손해가 되는 건가요? 약간이라도 할 필요가 없죠. 요 기운수는 보시면요. 여길 뒀는데 흙이 여길 찝었습니다. 네. 그때 여기 끼운 거예요. 여기는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뭘 해도 손해예요. 이쪽은 뭐 어차피 되는 자리고요. 괜히 이수 둔 겁니다. 네. 자, 좀 아쉬운 마음이 강효택 선수도 이 모습에서 드러났고요. 근데 그래도 네, 다섯, 막판에 좀 침착한 수를 둬서 네, 또 장기전으로 또 네. 됩니다. 아, 그쪽 수가 잡으러 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부분적으로 너무 이거 당연히 일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일로 당할 수도 있고 이쪽 당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수하고 이수 교환인데요. 대손해입니다. 흙이요. 아, 이래서 마지막 하나, 근데 이제 그 백현우 선수는 요 돌이 오면은 뭔가 패 형태로 공격하는 맛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응스타진입니까? 이수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맛보기란 얘기고요. 흙이 받아주면 그때 못 연결하면 살아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도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마지막 초읽기 우변 사활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붙여가나요? 일곱, 네, 여덟, 일단 붙여가는 게 네. 뭐죠? 저거는 아니겠죠. 네. 예, 저거는 인공지능이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지금 강혜택 선수도 그렇고 백현우 선수도 그렇고 지금 정확한 수읽기가 안 됩니다. 좀 그 수두니까 차이가 갑자기 많이 벌어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수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쓰는 겁니다. 네. 흙이 만약에 우변을 먼저 두게 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받아줬고요.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손해를 본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수밖에 없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빠지는 수가 선수라도 네. 이건 넘어가지를 못하나요? 그 수. 착수에서 좀 격양됨이 느껴집니다.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둬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까지 이득을 보는 수.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아마 잡으러 가는 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잡으러 그렇네요. 갑니다. 일로 두면 올라가고요. 여기밖에 지금 없거든요. 이거 위험한가요? 젖히면은 사는 수가 안 보입니다. 마지막 잡아먹으면 이어서요. 둘, 셋, 넷,
뭐 다섯, 끊는 것도 안 끊는 되고요. 거는 뒤로 단수를 쳐서. 여덟, 아홉, 아, 그건 또 뭡니까? 대악수예요. 말도 안 되는 악수입니다. 아까 그 단수를 좀 선수로 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도 대악수예요.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를 뒀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수를 둡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가 안 보여서 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승부가 다섯, 결정 나는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너무 큰 악수인데요. 예,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오히려 악수죠. 이건 뭐 잡혔네요. 자체로 사활도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일곱, 입구자를 먼저 여덟,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어려웠던 거군요. 네. 자, 이제는 백도 중앙 잡으러 가는 승부수인가요? 이 우변 사활이요. 살짝 좀 허무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형태로 보였는데 막상 그 붙이는 자리 당하고 나니까 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강효택 선수가 이수가 잘못됐네요. 이수로 여기를 하나 해놨으면은, 그리고 있는다든지 저기를 뒀으면은, 여기 자충이 있어서 이거는 좀 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만 돌이 있으면은요, 보시면은, 여기를 막고요, 단수 칠 때 이어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단수, 요 교환 안 돼 있면요,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여기 붙이면은 한 집이 나거든요. 요들이 없으면. 지금 악수가 돼 있어요, 오히려. 입구자 교환이 악수가 네.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를 집을 파워를 하면은, 네. 지금 요들이 없죠? 늘면은 살아있어요. 이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요. 찝으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결하지 네. 않습니까? 마지막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그냥 요거 때문에 살았고요. 맛보기로 살아있고요. 쉽게, 요거 교환했으면 그냥 쉽게 살았네요. 여덟, 중앙이 문제였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양에 대해서 수익기를 하지 못하고 여기 네. 둔 게 첫 번째로 큰 문제고요. 그래서 강효택 선수가 중앙도 뭐 붙이는 교환을 괜히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네. 좀 우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진행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환 하나를 놓치면서 우변이 잡히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쪽이 잡혔는데 바둑이 될 리가 없죠. 지금은 뭐 이대마를 잡지 못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보니까 수가 보이지, 대국 당사자면은 초읽기 몰리면요, 네. 간단한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쫓기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강효택 선수 이런 악수, 뭐 이런 악수 막 두게 돼요, 지금. 예.
돌이 정리가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국 박진솔, 박영훈, 이지명전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결과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아, 네, 박진솔 선수가 우세를 지켜내면서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네. 일단 박정환, 박진솔 두 선수가 이 초반부터 유리한 바둑을 거의 뭐 역전 안 당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킥스의 백현우 선수가 전반전을 킥스를 위기에서 구해주게 네, 그렇죠. 되겠는데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또 주장이 네. 있기 때문에요.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섯, 자,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변이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좀 실수가 나왔을지. 네. 그냥 이러고 아까 AI는 그냥 붙이면 살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잘 안 했었는데. 잡힌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냥 살았는데, 예.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바둑은 백현우 선수의 불개 승입니다. 자, 우변의 대마를 다 잡으면서 강유택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고요. 강유택 선수 시간에 좀 많이 몰렸어요. 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침착하게 따라 붙었으나 우변의 대마가 잡히면서 승리는 백현우 선수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백현우 선수가 킥스에게 1승을 보태면서 전반전 2대1 수련 합천이 앞서가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후반전 4국과 5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송지훈, 안성준, 윤준상, 김정현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